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준혁입니다. 자, 오늘 코스닥이 2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 시장 안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주저앉은 한국 증시, 우리 시장이 바닥은 어디인가? 뭐 한 번씩 이제 유튜브라든지 하는데 보면 바닥은 무슨 바닥이냐? 이제 뭐 인버스나 매수하자, 뭐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시장 안에 또 이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포인트를 못 잡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이 포인트를 하나씩 한번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시장을 보게 되면 좀 많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시장 안에서의 여러 가지 악재들이 단순히 이제 우리 시장만의 악재는 아닌 것 같은데, 글로벌 시장 자체는 일단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우리 시장은 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느냐. 물론 오늘 이제 인도네시아 증시라든지 일부 증시, 소위 말해서 위안화 환율의 가치 영향을 받는 그러한 시장들은 대부분 1%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만은 3% 이상의 어떤 하락들, 이러한 부분은 좀 그래도 심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 나왔던 시황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서 뭐 때문에 밀렸는지에 대해서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와 사실은 그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도록 하죠. 오늘 시장 핵심 포인트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본의 어떤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 뭐 8월 2일 정도가 되면 제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이런 식의 악재들도 있고요. 미중 무역 갈등 부분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상해에서 다시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하는 부분도 불거지고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지금 타겟으로 잡아서 개발도상국 지위 개혁에 관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벌써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 소위 말해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안 줘도 되는 이미 성장되어 있는 기업, 그 국가에 대해서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조금 없애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을 WTO에서 하지 않는다면, 90일 이내에 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도 WTO의 개도국으로 지금 개발도상국으로 올라가 있어서 이것도 또 악재로 보이고, 이건 뭐 악재가 뭐 앉아도 악재고 서도 뭐라고 하고 누워도 뭐라고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또 베리에이션 리스크도 있고 수급도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시장은 당연히 오늘 한 3% 정도는 조정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WTO 개발도상국 지위 부분에서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왜 이게 지금 WTO 내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올라가 있냐 하면 농산물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품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하는 부분은 이미 그 지위 자체가 없습니다. 특혜를 받거나 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서만 그 지위를 받고 있느냐? 농산품 부분에서만 지위를 받고 있습니다. 쌀이라든지 고추라든지 인삼, 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세가 500%가 넘습니다. 따라서 이걸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우리가 이제 잃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지금 농가에 들어가고 있는 농업 보조금, 이것도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우리는 지금 농가에다가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축소가 된다? 이 시장이 밀릴 만한 뉴스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아닙니다. 그냥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야, 우리가 뭔가 WTO 개발도상국의 어떤 지위 자체를 뭔가 누려서 수출도 잘하고 있고 뭔가 큰 특혜를 받는 것처럼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 때문에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잃게 되면은 우리 시장이 또 많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수출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사실 오늘 시장의 악재라고 얘기하면 지나가던 멍멍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일단 리스크가 아니고요. 두 번째,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무역 분쟁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예전에도 일단은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내일부터 이제 협상이 진행이 되는데, 물론 이 협상 자체가 난항으로 진행될 거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야, 미국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러한 경제 체제는 옳지 않아. 우리가 평등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어차피 협상은 없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에서는 전혀 평등하게 대화를
안 하려고 하죠. 야, 꿇어라. 뭐 이런 식의 분위기인데 중국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대두라든지 일부 농산품 관련해서 중국에서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는 부분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기업 조사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호재로도 보입니다만은 여러분들 최근 뉴스 보면은 홍콩 뉴스 아마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홍콩의 지금 시위 사태에 대해 가지고 중국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미국이 검은 손을 대고 있다. 그 손을 떼라.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얘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뭔가 지금은 문제가 좀 생기고 있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기대는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미중무역 갈등의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 시장이 올라야 될까요? 빠져야 될까요? 리스크가 크다. 리스크가 크다라고 하면 당연히 애플의 실적이 조금 애매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키라든지 일부 소매에 관련된 이러한 상품들의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줄어들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거는 지나가던 사람을 들고 물어봐도 당연히 미중무역 갈등이 심해지면 그쪽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S&P는 올라야 됩니까? 빠져야 됩니까? 이게 우리 시장의 리스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왜 S&P는 왜 상승을 하고 있죠?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미중무역 갈등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밀리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국 시장을 보더라도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CSI 300 지수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중국은 이제 상해 지수도 있고 심천 지수도 있는데 CSI 300 지수는 상해하고 심천하고 뚜그레 합쳐가지고 이 중에서 시총 300개 기업들을 모아서 지수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 시장 보실 때는 CSI 300 지수를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걸 지금 보면 빠졌나요? 빠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늘 약보합 정도 지켜내주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미중무역 갈등이 리스크라고 하면서 왜 우리 시장만 빠지죠? 뭔가 좀 이상하다. 그렇죠?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일본과 우리 시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일본의 무역 규제 부분 때문에 한국 시장이 한국이 이제 반도체라든지 여러 부분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뉴스 아마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부분의 소재다. 근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서브용 D램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점유율이 80%가 넘습니다. OLED, 소형 OLED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전 세계 점유율이 90%가 넘어가요. 그러면은 일본 기업이 여기에 대한 수출 자체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힘들어진다? 그러면 일본 기업의 실적은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도 여행업이라든지 아니면 항공사라든지 하는 부분의 주가가 실적이 안 좋아지는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밀렸습니다. 많이 밀렸는데 그러면 일본은 왜 안 밀리죠? 일본 오늘 우리 시장이 오늘 지금 밀려있는 부분이 코스피 지금 보시고 있는 코스피 200 차트를 제가 펼쳐놨는데 왜냐하면 이쪽은 니케이 255고 우린 코스피 200이 대표 지수기 때문입니다. 자,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 보니까 오늘 거의 한 1.65% 정도 급락을 해주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더 세게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0.19% 밀렸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지금 일본 간의 무역 분쟁에 있어 가지고 한국만 타격을 받고 일본은 타격을 안 받나? 왜 이럴까요?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라이온 투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소재를 수출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반도체라든지 하는 부분이 생산 차질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뉴스에서 연일 막 떠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부분이 차질을 입는다면 애플은 어떨까요? 애플은 제대로 제품을 생산을 할 수 있을까요? 생산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목표 주가를 상향시키는 그런 리포트도 일단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리스크 자체를 이게 진짜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면 누가 팔아야 됩니까? 외국인이 팔아야 돼요. 미중무역 갈등에서 한국이 타격을 입을 것 같아. 한국을 탈출하자. 아니면은 일본 규제로 인해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한국을 탈출하자. 그러면서 외국인이 팔아야죠. 심지어는 최근에 환율이 어떻게 됐나요? 1182원을 뚫고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일단 보였습니다. 환율도 굉장히 좋지 않아. 한국을 탈출하자라고 봐야 되는데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은 1조 9천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그냥 수치상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더하기니까 어렵지 않아요. 외국인은 왜 1조 9천억이나 샀을까요?
외국인이 1조 9천억을 쓸어담는 동안에 시장은 속절없이 하락을 했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죠. 누구 때문입니까? 얘 때문이죠. 지금 보면은 기관이 우리 시장에서 지금 8천억 이상을 매도를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지금 7월 말이 되지 않았죠. 아직 한 달이 조금 안 된 기간 동안에 거의 1조 가까운 금액을 매도를 한 건 누구다? 기관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시장 자체에서 우리가 리스크를 가져야 되는 부분은 시간이 1분밖에 없네요. 큰일 났네요. 지금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해외 요건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7월 17일 날 일단은 시장이 좀 악재 밀리고 있기 때문에 현금화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생각을 할 때 시장에 지금 여러 가지 이유수들로 패닉에 빠질 그러한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패닉에 빠지기보다는 차라리 반등의 시점을 노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유튜브 통해서라든지 하는 부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언급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와운에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바로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어떤 종목을 좀 더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 방송 마치자마자 바로 방송을 열어서 진행을 해 드릴 테니까 시장의 포인트를 잡으실 분들 시장 안에서 시장이 흔들리지 않고 도도하게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끝나자마자 유튜브에서 와운에 검색하셔서 저랑 같이 또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준혁 파트너의 강의 잘 들으셨나요? 강의가 짧아서 아쉬우셨죠? 그래서 또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밤 12시부터 강준혁 파트너가 유튜브 온라인 공개 특강 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시장 반등을 기대해보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인 대응 방법과 시장을 이길 종목들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유튜브에서 와운에 검색하시고 공개 방송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또 앞서 강의해 주신 홀짝 박사 김무석 파트너의 온라인 공개 특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오전 8시부터 성장가치주 종목들을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온라인 공개 특강 참여하셔서 투자 꿀팁들 얻어가세요. 내일은 우리 시장 기분 좋게 상승하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도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완료시 파워 대형 재봉틀 누구나 전문가처럼 미싱왕 지금 받아가세요. 그 친구 요즘 통 얼굴을 못 보네. 많이 힘든가 봐. 아니 괜찮아졌다며. 치료비가 한두 푼이어야지. 여러분의 행복 지킴이 김태진입니다. 생존율도 높아진 암 이길 수 있으니까 암보험만큼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진단비와 수술비가 얼마까지 보장되는지 100세까지 보장되는지 암은 물론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도 보장되는지 꼭 따져봐야 합니다. 국가 고객만족도 18년 연속 1위 바로 삼성화재입니다. 이런 삼성화재가 함께하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 작은 준비가 어려울 땐 큰 힘이 됩니다. 늦기 전에 지금 상담 먼저 받으세요. 삼성화재 무배당 뉴 행복한 건강 파트너 암보장 플랜. 보험계약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완료시 파워 대형 재봉틀 누구나 전문가처럼 미싱왕 지금 받아가세요. 예, 숙희한테 무슨 일 있니? 남편이 암이래. 그럼 이사 간다는 게 그래서? 어? 여러분의 행복 지킴이 김태진입니다. 이 생존율도 높아진 암 이길 수 있으니까 이 암보험만큼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진단비와 수술비가 얼마까지 보장되는지 100세까지 보장되는지
암은 물론 뇌출혈, 뇌졸중 같은 뇌혈관 질환과 급성 심근경색, 협심증 같은 허혈성 심장 질환도 보장되는지 꼭 따져봐야 합니다. 국가 고객 만족도 18년 연속 1위, 바로 삼성화재입니다. 이런 삼성화재가 함께하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늦기 전에 지금 상담 먼저 받으세요. 삼성화재 무배당 뉴 행복한 건강 파트너 암 보장 플랜. 보험 계약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재밌었어. 좋은 말 할 때 물어. 너 그 시간에 집에서 뭐 했어? 너 지금 웃었냐? 풍이랑 왓챠 봤다니까. 스카이라이프로. 왓챠와 푹을 스카이라이프에서 더 간편하게. 이건 시작에 불과해. 스카이라이프. 1588-8665 전화 해보던가 하면. 서울 경기권 골퍼분들을 찾아가는 2019 더 골프쇼가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클럽 브랜드별 치타장, 장타대회, 니어핀 대회, 원포인트 레슨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와 저렴한 골프용품 판매까지 골프에 관한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푸짐한 경품과 이벤트가 마련된 더 골프쇼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검색창엔 더 골프쇼.